교수님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히려 제가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국토일보의 인물탐구라는 코너에 우리 오상근 회장님을 모시고 네. 우리 살아가는 얘기, 네.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건설 환경 안전에 걸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네. 또 좋은 개선 방안, 또 시민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라든가 또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이런 걸 좀 주시면 네.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네. 보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교수님은 지금 현재 학계 강단에 계시는데 네. 올해 어떻게 몇 년 차 이렇게 이제 거의 원로 교수님 네, 원로가 됐습니다. 예. 어느 순간 벌써 한 29년 가까이 1995년부터 교수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한 29년 되네요. 그러네요. 9년째. 오래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마무리. 네. 어떠십니까? 한 30여 년째 강단에 계시면서 제자들 많이 양성하시고 또 나름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건설 사회 전반에 걸친 또 여러 쪽에 인volv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정책 대안도 마련해서 제시하시고 했는데 좀 30여 년 동안 계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활동상 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주십시오. 저는 주로 우리 건설 공학 분야에서 주로 건축 쪽을 오랜 세월 연구를 했고요. 그 건축 분야에서도 특히 방수공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방수공학은 우리의 그 건축물이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걸 짓고 나면 물이 많이 새요. 그래서 이 물이 새다 보면 사용성이 일단 뚝 떨어지고 또 거기에 이 물이라는 게 강제 구조물 또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수명도 단축시키고 그렇죠. 또 구조체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소송 문제 하여튼 많은 애로사항을 주는 쪽이 이제 이 누수 문제인데 그 누수를 좀 해결해 보려고 29년, 30년 가까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 이 NGO 단체에 또 수석 회장님 취임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건설 안전 환경 실천연합의 어떤 기능과 역할 그리고 어떤 사회적 기여도 등등 한 말씀 주십시오. 네. 저희 한국 건설 안전 환경 실천 연합은 정확히 한 5년 전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에 이제 꼭 시민단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정적 시각에서 일을 하자 이런 개념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건설 안전 환경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그 당사자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또 예방을 하는 어떤 좀 차분한 입장에서의 어떤 개선,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이고 또 투쟁적이고 이런 개념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또 선입관이 많이 깔려있고 또 감정적으로 막 대립이 되면은 서로 이해관계에 또 이렇게 오해가 또 벌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시민단체의 그 정확한 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항상 부정적으로
뭐 따지고 투쟁하고 뭐 싸우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시각이 많은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요. 일단 뭔가 제도 개선 쪽 또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부 측에도 좀 도움을 주고 또 국회 측에도 국회에도 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주고 또 기업에도 또 어떤 그 효과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런 어떠한 그 상충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경선 이런 형태로 이젠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어떤 사건 사안이 터졌을 때 그때 우욱 하고 일어나고 또 그게 또 잠잠하면 그냥 끝이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사안이라도 그것을 기획을 하고 또 제도 분석을 하고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해서 또 제안을 하고 또 그 제안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를 또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잘 반영이 되면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그걸 지키고 또 기업이 그것을 따르고 또 업계가 같이 동참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만 국민 안전 또 건전한 환경 또 건설 안전 문화가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떠한 그 문제라든가 또 법리적으로나 법제도적으로 아직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기업에 또 같이 동참을 원하고 또 그러한 활동을 하고자 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좀 그런 일들을 계속 해서 한 50여 가지 정도의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삶의 철학이랄까요? 네.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아유, 글쎄, 철학이라기보다도요. 네. 제가 좀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절결핍증. 제가 거절결핍증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저한테 뭘 이렇게 좀 부탁을 하거나 청을 하면 거의 뭐 99.9%를 거절하지 않고, 네, 거절하지 못하고 나는 거절하지 않고 하여튼 그걸 도와주려고 그걸 또 같이 함께 도모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지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 능력에 좀 과분한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양반한테 이걸 맡기면 잘 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의 수석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추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에 참여한 그 단체가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단체 건설 관련 환경 관련 단체들이거든요. 그런 단체장님들을 제가 사실은 수석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모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다 공동회장 역할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또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 이런 걸 잘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나 국회나 또 기업이나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심부름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생 철학이라고 한다면 거절하지 말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네. 사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저는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뭘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누가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것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려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 맡으면은 또 다른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상황에서도 솔직히 뒤에 해결해야 될 일이 또 끌고 가야 될 일이 이 발목에
어깨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것이 지금 많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장님의 예. 특강점입니다. 특강점. 거절하지 말고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예, 이 철학이 예. 그건 정말 아무나 못하는 할 수 없는 그죠? 예. 그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게 수많은 물론 다 모든 게 뭐 처음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스스로 이제 개발을 발굴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같이 해결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인생의 어떤 참맛, 인생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거 철학 때문에 손해는 많이 보시겠네요. 학교에서 제자들께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물론 일반적인 이론 강의나 그 어떤 그 본과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제자들한테 좀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까? 저는 뭐 아주 고등학교에서 갓 들어온 대학생에서부터 또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알고 오는 대학원생들 또는 박사과정 네. 뭐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을 뭐 한 30년은 그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학위를 주고 해왔습니다만 여기 경험이더라고요. 경험 철학. 그래서 저는 저 학생들이나 석박사 그 사회인들한테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경험 위주의 학습 연구를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방수공학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재료를 만져보고 시공을 해보고 또 현장에서 문제된 것을 가서 찾아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찾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본 이론을 가르쳐주고 거의 석박사 과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응용 단계에서는 본인들이 전부 다 하게 하는 진짜 네. 교육이죠. 본인들이 스스로 다 찾아서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경험공학의 최고다. 예. 왜냐하면 이 건축공학은 또 토목공학, 건축공학은 기본 이론을 배우는 시점이 대학 4년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밖에 나오면 그렇죠. 비바람에 부딪히고 황사 뭐 모래바람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 철학 속에서 응용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방수공학이나 유지관리공학 또 콘크리트 공학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휴일 같은 평소 이렇게 근무 시간 외에는 회장님 어떻게 소일하고 계십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영상이니까 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요즘 거울을 보면은 젊었을 때 그 머리 숱하고 지금의 머리를 보면은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머리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쓰니까 그런가 봐요. 예. 여기 사색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사색이 결국은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아까 거절결핍증 얘기도 드렸고 일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뭔가 나름대로 스스로의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개선하고 이게 과정에서 해결책을 딱 내놓고 그것이 편안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끝 결론도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 건설산업에서 안전 문제라든가 품질 문제 또 뭐 계약 문제 또 뭐 갑을 관계의 문제 뭐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뭐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싫어하거나 타부시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제 일종의 스폰지처럼 이렇게 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흡수하고 잘 흡수하고 그것을 잘
견뎌낸다. 뭐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갖자. 이게 이제 나름대로 또 철학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잘 지금까지 지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지성인들의 지성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 얼마나 정말 예. 정말 참 저도 참 부러운 분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맡고 계시는 여러 가지 활동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이제 제가 30년 가까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노력해왔던 한국건설방수학회의 공동 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문제, 또 방수 문제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를 일찍 94년도에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서 지금 와서 그쪽 한국건설 품질기술사의 회장직을 또 그렇죠. 같이 역임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의 우리 오상근 교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만 하는 아버지, 일만 하는 남편으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좀 잘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조금 더 이제 가정에 사모님들 이렇게 가족에 신경을 쓰고 신경 쓰시는 거예요. 애들하고도 대화 많이 하고 최근 한 2년 동안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 시기가 오고 또 퇴임 시기가 오다 보면 저도 또 이제 제 살궁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궁리는 이건 애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집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또 노력했습니다. 인정해 주더구만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정 조금 요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예. 인생 성공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 안 하고 집에만 와 있어도 좋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일하다가 집에 와 있으면 사모님들한테 밖에 안 나가나 하고 이렇게 좀 평소에 속을 안 썩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속은 안 썩였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뭐 사실 혹시 자제분 중에 아버지의 진리여서 이쪽 건축을 전공했다는가요? 뭐 이공계 쪽에? 뭐 작은 아들이 방수공학으로 석박사를 했습니다. 훌륭하신 아버지시죠. 그런데 이게 뭐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아들 아버지가 같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색안경을 박수 쳐줘야 될 일이죠. 근데 색안경 쓰고 그 사람들이 질투입니다. 질투, 슬기질투. 아니, 색안경 쓰는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뭐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근데 공학 쪽이다 보니까 좀 잘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건 새로운 기사거리인데요. 지금 방수공학을 혹시 근무 학교 회사 지금 연구소에서 방수공학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자식 세대에게 교수님으로서 또 우리 건실련 회장님으로서 또 사회의 조명 인사로서 이 세대 후손들에게 현재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좀 이 어떤 뭐랄까 좀 용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 한 말씀 주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도 해외에서 공부도 했고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해외를 많이 가봤고 또 해외에서 많은 그 기술자 학문 하시는 분 또 이런 분 많이 접해 보면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기질 이게 굉장히 그 우수한 그 사람 국민이라는 걸 제 스스로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거. 그런데 치밀하고 계획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긴 한데 그것을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토론을 하고 깊게 생각해보면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우리 기성세대가 실패했던 사안들을 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 문제였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막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던 학생이 경제성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르칠 때는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게 경제성 개념으로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하는데 요즘에 건설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무조건 싸게 하는 것을 경제성이라고 돈 덜 들이고 싸게 하는 걸 경제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깨우쳐 주는 겁니다. 다시 깨우쳐. 그러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